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는 돈의 법칙, 이 책 리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편도 많은 분들이 들어주셔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뿌듯했습니다. 네, 오늘 이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 되길 기대하면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첫 시간이라 주저리 서두가 길었는데요. 오늘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부 소개할 차례이죠. 2부는 견고한 부의 패턴 구축하기인데요. 자, 가장 중요한 부의 거인들의 투자 시크릿입니다. 억만장자들의 4대 핵심 투자 원칙. 자, 여기에서 저자는 스티브 잡스 애플 창립자의 말을 인용해서 써두었네요. 단순하게 만듭시다. 최대한 단순하게. 네,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이 말을 인용했는지 안의 내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람들의 재정적 삶을 돕는 여정에 나섰을 때 나는 최고 중에 최고들을 연구했고 50명이 넘는 부의 거인들을 만나보았다. 나는 암호를 풀고 싶었다. 그들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을 풀고 알고 이해하고 싶었다. 무엇보다 나는 한 가지 질문에 집중했다. 그들 모두가 가진 공통적인 패턴은 무엇인가? 이것이 매우 어려운 질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일단 투자의 규제들은 돈에 대해 각자 다양한 방법론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워런 버핏은 지속 가능성이 뛰어난 공개기업이나 사기업에 장기적 투자를 한다. 폴 튜도 존스는 거시 경제학적 관점으로 투자에 임하는 사람이다.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고 그래서 공통적인 요소를 찾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었다. 그러나 나는 지난 7년간 내 특기를 10분 발휘하여 버거울 정도로 어렵고 복잡한 주제를 가르고 쪼개서 나나 당신 같은 평범한 이들도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핵심 원칙으로 다듬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거의 모든 위대한 투자자들이 투자 결정을 내릴 때 4가지 주요 원칙을 활용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이를 4대 핵심 투자 원칙이라고 부르는데 앞으로 설명할 이 4대 원칙은 당신이 재정적 자유를 성취하는 데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자, 4대 원칙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핵심 원칙 1. 돈을 잃지 마라. 모든 위대한 투자자가 끊임없이 묻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해야 돈을 잃지 않을 수 있는가? 이다. 약간은 뜻밖으로 느껴질지도 모르겠다. 사람들은 대부분 그와 정반대의 질문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 최대한 많은 돈을 벌거나 대박을 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나 최고의 투자자는 다르다. 그들은 손해를 피하는 것에 집착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돈을 잃을수록 출발점으로 돌아가기는 더 어려워진다. 가령 당신이 투자를 잘못해서 원금이 50%로 줄었다고 하자. 원금을 회복하려면 돈을 얼마나 벌어야 할까? 대다수는 50%라고 대답할 것이다. 하지만 틀렸다. 계산해보자. 10만 달러를 투자해 50%를 잃었다. 이제 남은 돈은 5만 달러다. 하지만 5만 달러의 50%를 회복해도 돈은 7만 5천 달러에 불과하다. 본전을 메우려면 아직 2만 5천 달러가 모자란 것이다. 현실적으로 10만 달러라는 원금을 회복하려면 100%를 더 벌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10년은 좋게 걸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워런 버핏의 투자의 법칙이 나온 이유이다. 첫째, 돈을 잃지 마라. 둘째, 첫 번째 규칙을 잊지 마라.
네, 그만큼 돈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뜻이네요. 또 다른 전설적인 투자자 폴 튜도 존스도 손실을 막는 데 집중한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공격보다 수비가 10배는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언제나 약한 부분을 방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네, 이렇게 첫 번째 핵심 원칙 알아봤고요. 두 번째, 핵심 원칙 2, 비대칭 위험 보상을 따져라. 사람들은 보통 큰 돈을 벌려면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무상담사도 늘 이런 얘기를 하죠. 위험을 감수해야만이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제가 처음 펀드를 살 때 펀드 매니저가 했던 말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하지만 최고의 투자자들은 고위험, 고수익이라는 전설을 절대 믿지 않는다. 대신에 그들은 이른바 비대칭 위험 보상이 수반되는 투자 기회를 노린다. 다시 말해 게임에 승리하는 투자자들은 항상 최소한의 위험으로 최대한의 보상을 추구한다는 얘기다. 그것이 바로 투자자의 궁극적 목표이다. 폴 튜도 존스는 5대1 공식을 활용해 투자 결정을 내린다. 나는 5달러를 벌기 위해 1달러의 위험을 끌어안습니다. 5대1 공식은 20%만 제대로 성공하면 됩니다. 바보라도 할 수 있는 일이죠. 80%를 틀려도 돈을 잃지 않습니다. 와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가령 폴이 100만 달러의 투자를 5회 했는데 그중 4회를 실패한다면 400만 달러를 잃는다. 그러나 5회째 투자가 성공하면 500만 달러를 벌 수 있고 최종적으로 그는 500만 달러의 원금을 고스란히 회수할 수 있다. 그리고 실상 폴의 성공률은 그보다 훨씬 높다. 5회의 투자 가운데 2회 성공을 거둬서 5배의 수익을 냈다고 생각해보라. 그의 초기 투자 500만 달러는 이제 1000만 달러가 됐다. 즉 그는 60%나 실패하고도 자산을 2배로 늘린 것이다. 와, 대단하네요. 폴 튜도 존스의 5대1 공식을 이용하면 불가피한 실수를 저질러도 게임에서는 이길 수 있단다. 네, 그러네요. 위험이 클수록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 말은 앞으로 절대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핵심 원칙 3입니다. 세금 효율을 최대한 높여라.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충분히 주의하지 않으면 수익의 30%가 세금으로 증발할 수 있다. 그러나 뮤추얼 펀드 회사는 매번 세전 수익만 강조한다. 진짜 중요한 것은 세전 수익이 실제로 당신의 손 안에 들어오는 순수익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숨기는 것이다. 세금은 생각지도 않고 수수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투자 수익이 높다고 기뻐하는 것은 자기 기만에 불과하다. 네, 이거는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상담을 할 때 수익률이 얼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수익이 세전인지 세후인지 수수료를 떼고 얘기하는 건지 이 부분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마냥 수익률 높네 이렇게 해서 기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가 만난 모든 억만장자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바로 그들과 그들의 자산관리사가 모두 세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지극히 애쓴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지킬 수 있느냐가 진짜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안다. 모든 것을 제하고 남은 최후의 숫자야말로 진짜 재산이자 소비하고 재투자하고 타인을 위해 기부도 할 수 있는 자신만의 돈이 된다. 네, 세금 체크, 수수료 체크 잘 하자는 뜻이죠. 마지막 원칙입니다. 핵심 원칙 4, 분산 투자하라. 4대 핵심 원칙의 네 번째이자 마지막은 투자 원칙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분산 투자이다.
바구니 하나에 달걀을 몽땅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투자자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르다. 프린스턴 대학의 버튼 멜킬 교수의 말처럼 효과적인 분산 투자 방법에는 4가지가 있다. 첫째, 다양한 자산군의 분산 투자. 부동산이나 주식, 국채 등 하나의 자산에 올인하지 마라. 2. 자산군 내에서도 분산 투자. 하나의 기업, 가령 애플이나 하나의 MLP 또는 허리케인에 날아갈 수 있는 해변가 부동산 한 곳에 돈을 전부 투자하지 마라. 3. 다양한 시장, 국가, 통화에 걸친 분산 투자. 이미 세계는 지구촌 경제로 이루어져 있다. 자국에만 투자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마라. 4. 장기간에 걸친 분산 투자. 뭔가에 투자할 적확한 시간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오랜 시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꾸준히 쌓아 올린다면 위험을 줄이고 수익을 장기간에 걸쳐 늘릴 수 있다. 자, 이렇게 효과적인 분산 투자 방법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즉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굉장히 복잡하죠.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자산 배분의 본질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네,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곰을 만날 준비를 하라. 네, 곰이 나타났어요. 시장 하락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부를 축적하는 법.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여기에서 넬슨 만델라의 말을 인용해서 적어뒀습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는 것임을 알았다. 용감한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을 정복하는 사람이다. 네, 저자는 이 장에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했을까요? 한번 볼게요. 이 장에서 당신은 남들이 약세장에 대한 두려움에 위축되어 있을 때 그것이 실제로는 평생 다시 없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배우게 될 것이다. 왜? 약세장에는 모든 종목이 가격 할인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늘 탐내던 페라리가 시장에 반값 세일가로 나왔다고 상상해보라. 하늘이 무너지는 것일까? 그럴 리가 있나? 그런데도 사람들은 주식시장이 가격 할인에 들어가면 하늘이 무너진 양 호들갑을 떤다. 약세장은 기회임을 잊지 마라. 침착하게 대응할 수만 있다면 재정적 자유로 가는 길은 보다 탄탄하게 다질 수 있을 것이다. 내적 안정과 확신을 원한다면 시장이 급락할 때 신이 나야 정상이다. 피터는 약세장에 대비하고 수익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 알려줄 것이다. 어차피 알게 되겠지만 비결은 어떤 상황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다. 자산 배분에 대한 피터의 귀중한 조언으로 무장하고 나면 주식시장이 아무리 거대한 혼란에 빠져도 두려울 게 없다. 다른 사람들이 놀라 달아날 때에도 당신만은 꿋꿋이 서서 달려드는 곰을 죽일 수 있으리라. 자, 이제 곰을 만날 준비를 하라. 피터 몰록의 말입니다. 워런 버핏이 2008년 10월 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왜 증시가 하락할 때 주식을 매입하는 건가요? 자, 이 질문에 워런 버핏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주식 매입 법칙은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욕심을 부릴 때 겁을 내고 다른 사람들이 겁을 낼 때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와, 아주 심플하죠? 자, 그러면 다음에 찾아올 약세장을 대비해서 위험은 낮추고 수익은 높이는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런 무적의 투자 전략을 구축해 놓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불을 쌓고 밤에도 편안히 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네, 자산 배분을 잘 해야 한다는 건데요. 일단 자산군의 종류에 대해서 주식, 채권, 그리고 대안투자로 이렇게 분류를 해주셨어요.
자, 여기서 대안투자는 주식과 채권, 현금 이외에 모두 대안투자로 간주하면 된다. 그래서 대안투자는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는 독자들을 위해 가장 흔한 몇 가지에만 집중해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자, 첫 번째는 부동산입니다. 다들 많이 아시죠? 부동산, 그리고 사모펀드, 그리고 MLP 펀드라고 있는데요. 저는 이 펀드가 뭐지? 네, 처음 들어보는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저와 비슷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간단히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MLP는 대개 송유관과 가스관 등 에너지 시설에 투자하는 공개 거래 합자 회사이다. 이 펀드의 장점은 앞에서 토니가 말했듯이 우리가 MLP를 권유하는 이유는 세금 효율이 뛰어나 수익률이 높기 때문이다. 절세 상품이군요. 하지만 이 자산은 모든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건 아니지만 나이가 젊거나 개인 퇴직연금 계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이런 분들은 이 상품이 그렇게 적합하거나 유용하지 않다는 뜻이네요. 하지만 50세 이상의 대규모 과세 계좌를 갖고 있는 투자자에게는 안성맞춤이다. 한마디로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신경 써야 할 상품이군요. 자, 그 다음에는 금입니다. 금. 아시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헤지펀드. 이것도 저희 일반 서민들하고는 크게 연관성이 없는 부분인지라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자산군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유념해야 할 6가지 원칙. 네, 저자분이 또 이렇게 정리를 깔끔하게 해두셨어요. 자, 볼게요. 1번, 자산 배분은 수익을 창출한다. 자산 배분은 투자 수익률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므로 주식과 채권, 대안 투자의 적절한 비율과 조합을 결정하는 것이야말로 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 반드시 여러 종류의 자산군을 국제적으로 분산 투자하라. 2번, 인덱스 펀드를 포트폴리오의 핵심으로 이용하라. 인덱스를 이용해 투자하면 비용이 적게 들고 세금도 적게 떼며 투자군이 무척 다양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거의 모든 액티브 펀드를 능가하기 때문이다. 자, 세 번째, 항상 보호막을 유지하라. 상황이 악화되어 최악의 시점에 마지못해 주식을 팔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일이 없도록 대비하려면 금전적인 방어 수단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 우리는 채권과 부동산 투자 신탁, MLP나 유배주, 즉 배당이 지급되는 주식 등에 투자하여 고객들이 적당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네 번째, 7의 법칙을 기억하라. 우리는 고객들이 채권이나 MLP 같은 소득 창출형 투자에 7년치 소득을 투자하는 것을 가장 이상적으로 여긴다. 주가가 폭락하며 이런 소득 창출 자산을 이용해서 고객들의 단기적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계속해서 탐구하라. 우리 포트폴리오의 핵심은 시장 수익률과 일치하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유가 있다면 그보다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는 합리적인 전략을 탐구하는 것도 좋다. 즉, 사모펀드 같은 고위험, 고수득 투자를 추가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하려면 열심히 계속해서 공부하고 탐구하라는 그런 말인 것 같네요. 6번,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라. 나는 포트폴리오의 자산 비율을 정기적으로 재조정하는데 이른바 리밸런싱의 열렬한 선봉자이다. 크리에이티브 플래닝의 경우에는 연말이나 특정 분기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기회가 생길 때마다 포트폴리오를 조정한다. 예를 들어 당신의 포트폴리오가 주식 60%와 채권 40%로 구성되어 있다고 치자.
주가가 하락하자 당신의 자산 비율은 주식이 45%, 채권이 55%로 변화했다. 그러면 당신은 채권 일부를 팔고 주식을 구입해 다시 처음과 같은 60대 40 비율로 조정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지켜야 할 원칙까지 6가지 알아봤어요. 자, 마지막 당부라는 요 파트가 있었는데요. 이 책의 조언에 따르면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순조롭게 파도를 타고 넘을 수 있다. 물론 사방에서 암울한 뉴스가 덮쳐오면 잠시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려 동요하기도 하겠지만 당신의 포트폴리오가 적절하게 다각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면 시장의 어떤 혼란도 안심하고 지켜볼 수 있다. 이 장에서 조정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배웠다면 이제는 약세장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길 바란다. 실제로 약세장은 다시 없을 할인가를 즐길 최상의 기회이며 어쩌면 당신도 그 기회를 이용해 완전히 새로운 수준의 부를 쌓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곰시장은 고마운 선물이다. 그것도 3년마다 찾아오는 선물이다. 단순히 버티고 살아남아야 하는 시기가 아니라 번성할 수 있는 기회이다. 자, 이제 3부로 넘어갑니다. 이기는 투자는 심리 게임이다. 내면의 적을 침묵시켜라. 투자자의 대표적 실수 6가지와 해결책. 밑에 보면 워런 버핏의 스승인 벤저민 그레이엄이 한 말입니다. 투자자의 가장 큰 문제이자 최대의 적은 바로 투자자 자신이다. 그렇죠. 모든 것은 다 본인 스스로에게 달려있는 거죠. 축하한다. 규칙서와 실천서를 모두 읽은 지금 당신은 진정 흔들림 없는 투자자가 되는데 필요한 지식을 모두 갖추게 되었다. 당신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배웠고 불가피하게 대면할 수밖에 없는 조정장과 하락장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세계 최고 투자자들의 빛나는 필승 전략으로 무장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수수료에 대한 소중한 지식을 얻었고 진정으로 유능하고 적격한 재무 상담사를 찾을 방법에 대해서도 배웠다. 이 모든 지식은 투자를 하는 데 있어 놀라운 강점이 되고 불안한 현실 앞에서도 차분하고 침착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당신 앞에는 이제 재정적 자유로 가는 탄탄대로가 놓여 있다. 네, 말 그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에 이제 가장 큰 적, 나 자신이 남아 있잖아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아는 것을 실천하라.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자주 하는 실수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소개를 시작합니다. 실수 1. 믿음을 강화하는 정보만 믿는다. 왜 최고의 투자자는 다른 의견을 환영할까? 다른 사람의 말도 들어야겠죠? 이제 사람이 뭔가 옳다 어디 한 곳에 꽂히면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자기가 듣고 싶은 말,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그것만 눈에 보인다고 합니다. 이제 이 부분이 하는 실수라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러면 해결책은 당신과 의견이 다르고 더 나은 질문을 던지는 유능한 사람을 찾아라. 네, 투자를 하게 되면 주변에 관심 있는 친구들과 많이 소통을 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어보라 이런 것 같아요. 실수 2. 최근에 발생한 사건을 현재 진행 중인 추세로 착각한다. 사람들은 왜 잘못된 시점에 잘못된 투자를 하는 걸까? 자, 해결책 보겠습니다. 팔지 말고 조정하라. 세계 최고의 투자자들은 감정에 휘말릴 때에도 샛길로 빠지지 않고 장기적 목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간단한 규칙을 미리 설정해 준다. 그러니 당신도 투자 목적이 무엇이고 무엇을 경계하고 어떻게 안전한 여정을 계획할 것인지
점검할 수 있는 투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라. 네. 쉽지 않네요. 일단 여기에서는 투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라. 목표가 뚜렷해야 된다. 그때그때 환경에 의해서 그 감정에 쉽게 휘말리지 말라. 이런 것 같네요. 자, 세 번째. 자만한다. 네. 과시는 재앙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거는 뭐 투자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다 해당되는 그런 것 같네요. 해결책. 현실 감각을 키우고 나의 실제를 흔쾌히 인정하라. 과잉 확신의 가장 좋은 약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묻는 것이다. 내가 정말로 시장을 능가할 능력이 있는가? 네, 너무 스스로를 믿지 말라는 거죠. 자, 실수사. 탐욕과 도박 그리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 승리는 결국 인내심 강한 생존자의 몫이다. 그쵸? 인내심. 탐욕을 부리지 마라. 한 번에 한 방이다. 이런 요령은 피우지 마라. 자, 해결책. 단거리 대신 마라톤을 뛰어라. 그쵸? 꾸준하게 느긋하게 인내심을 갖고 길게 보라. 이런 거죠. 실수 5. 집안에 틀어박혀 있다. 문 밖에 넓은 세상이 펼쳐져 있는데 왜 집에만 머물러 있는가? 네.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말고 바깥 세상을 나가서 넓음을 확인하라. 이런 뜻 같네요. 해결책. 지평을 넓혀라. 실수 6. 나쁜 경험을 잊지 못하고 작은 손실에도 벌벌 떤다. 뇌는 혼란해. 당신이 두려워하길 바란다. 그러니 듣지 마라.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면은 계속 거기서 못 헤어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격상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있죠. 근데 투자에서도 이런 거는 금물이다. 해결책. 항상 준비를 갖춰라.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을 인용해서 적어뒀네요.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준비를 하지 않으면 곧 실패가 다가온다. 이런 뜻이네요. 그렇죠. 투자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미리미리 챙기고 준비해야 되는 거는 당연하죠.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진정한 부란 무엇인가? 인생 최고의 결정에 대하여.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경제 투자서라는 부분으로 쭉 오다가 끝부분에 와서 정말 한 방 크게 쿵 하면서 다가왔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굉장히 철학적인 그런 내용을 담은 부분인데 진정한 부란 무엇인가? 달라이 라마의 말을 적어뒀네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도 살아있어 다행이야. 이 귀한 생명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하라. 굉장히 높은 경지에 오른 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말인데요. 이 책이 당신이 재정적 자유를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정말로 기쁘겠다. 하지만 고백하자면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돈이 많다고 해서 인간으로서 진정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돈은 누구나 벌 수 있다. 이 책을 읽었으니 알겠지만 돈을 버는데 필요한 법칙과 수단은 실제로 매우 단순하다. 복리의 힘을 활용했고 주식시장에 장기간 머무르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세금과 지출 비용을 최대한 절약한다면 재정적 자유를 성취할 확률은 비약적으로 증가한다. 하지만 재정적 자유를 얻고도 여전히 행복하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백만장자나 억만장자를 꿈꾸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침내 목표에 도달하고 난 뒤에는 이렇게 말한다. 이게 다야? 이게 끝이야? 그렇다.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는데도 여전히 허무하고 불행하게 느껴진다면 당신은 진짜로
망한 것이다. 네, 진정한 불안 무엇인가? 이 파트에서 시간상 관계로 제가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기는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이 부분을 보면 토니 로빈스 이 사람의 인생 철학이 담긴 그런 글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토니 로빈스 이 저자분이 제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쓴 파트가 바로 인생의 비결은 베푸는 것. 네, 비록 짧은 한마디이긴 하지만 굉장히 깊은 뜻을 함축하고 있는 그런 말이 아닌가 싶네요. 영상 많이 길어진 관계로 책 리뷰 저도 이제는 마쳐야 할 텐데요. 한 편의 글로 이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행복한 꿈, 희망찬 이상. 어제는 꿈에 지나지 않고 내일은 이상에 불과하다. 그러나 오늘을 올바르게 산다면 어제는 행복한 꿈이요. 내일은 희망찬 이상이 될 것이다.